돈 쓰고 쓸데없는 데다가 정말 펑펑 뿌려대고 자기네들 사치하는 데는 쓰면서도 우리들한테 쓸 수 있는 정말 이 서민들한테 쓸 10만 원, 5만 원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제일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이자 얼마나 높게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빌리는데도 정말 문지방에 달처럼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도 안 빌려주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움직이기라도 하고 뭔가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리 돌아봐도 절망이고 저리 돌아봐도 절망이고 낭만이고 실망이고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에이스 826님께서도 정말 죽고 싶다. 실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심정일 때고요. 그리고 트셔처님은 영남 70대 이상이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하는데 쫄딱 망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다 살아서 다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국민들도 지금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하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특정인이 망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정환님께서는 잘한다 노영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맞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지금 한 4,000분 정도 되는데 노영이 TV에서도 아마 1,000분 이상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가 대신해서 막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정치의 문제 맞느냐.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불법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 죽겠다 지금 못 살겠으니까 갈아엎자. 경제와 민생 문제다. 모든 산업 주체들이 다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옮기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외국 나가서 그렇게 써놓고는 무슨 엑스포 유치를 했습니까? 예? 참 그렇죠. 아니 보세요. 권태희 본부장 그 사회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만약에 사회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댓글에 금방 올라와요. 내려와라. 너 왜 그 자리에 앉아있니? 그렇죠. 맞아요. 네, 전기현 평론가가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회 볼 때 되게 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왔죠 나도.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네. 자기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해를 끼친다 확인이 되면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해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뜨끔뜨끔하죠.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소득이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 3분기에 저희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그 동기 1년 전에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연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자가 올라갔다는 건 또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이자를 냈으니까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자로 다 빨리고 시중은행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올라가서 차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장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연체가 늘어나게 돼서 연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압을 당하거나 집 같은 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히 경제가 아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큰 타격은 가장 하층부터 오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최상의 사람들한테 다 굴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빚만 늘어나고 열심히 살아봤자 가진 놈들한테만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런 표현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삶의 마중물이라도 좀 만들어줘서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재정 건전성 말도 안 되는. 아니 굶어 죽겠는데 재정을 더 어떻게 건전하게 합니까? 그거 완전 죽으란 얘기거든요. 국민들 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 세계 나가서 휴대폰하고 텔레비전 팔아가지고 뭐 몇십 조 벌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지점 내놓고 연봉도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더했다 이전에 국가라는 정부라는 곳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자, 자영업자는 죽어나가지고 연체율이 저렇게 높고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은행은 작년에 역대 최저의 실적을 내고 순이익을 수십조 원을 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은행은 금융노련 소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힘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 마음대로. 그럼 은행을 유지 운영하는 감독원이나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 예비비를 500몇십억 쓰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돈 수십 조씩 벌고 그걸 다 줬고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처럼 외국 나가서 정말로 수출을 통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박수라도 치죠. 한국에 앉아서 정말로 돈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국민은 죽어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말이 뭡니까? 기득권 가지고 있고 힘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은 후루룩 이렇게 다 빨아먹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나앉든 말든 너는 너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것으로 세금 다 내라. 돈 빌려가면 이자 많이 내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정말 절대 왕조 시대에도요. 나라님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님이라면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밥 먹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요. 고기 반찬을 못 올리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정치하는 이 나라에서 살림하는 대통령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대통령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영대님이 정말 우라통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요즘 자영업하면 적자만 한 달에 엄청난데 100만 원도 못 벌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은 한 끼에 450만 원을 씁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가지고 계속 한 걸 들어보면은요. 상상 초월의 돈이 자기네 먹고 쓰는 데만 다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그거 어떻게 해서 썼니 물어보면 대답 절대 안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얘기 걸면 너의 시비 거니? 왜 정치 쟁점화 시키니? 이러면서 우리한테 화만 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고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니네 왜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해? 못 살겠어. 이런 얘기만 지금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당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행복하게 외국 나가가지고 무난하게 멋지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살라고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하나는 게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살 네.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법률도 위반하고 경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도 위반하고 나 맨날 아주 자기 누구한테 제가 참마 들은 이 재정을 건전화시키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막연한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재정 건전하게 하려면 세금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쓸 때다가 딱딱 쓰고 이래야지 재정 건전화가 되는 거죠. 돈 안 풀고 아무것도 안 하고 25만 원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게 재정 건전합니까? 자기도 그게 재정 건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공적인 공간들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다 예를 들면서 민영화 시켜서 민영화 공간에서 다 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저희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기집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 있어서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재정을 푸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해요. 그럼요.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3조 정도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만 원씩 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종의 마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이거 옮기는데 예비비만 600억 정도를 더 썼다는 거고, 총괄적으로 1조 정도의 돈이 좀 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간 옮기는데 1조 원 정도의 돈을 사용한 거예요. 아, 근데 13조 정도를 풀어서 그게 지난 코로나 때 1.78배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에서 그 정도 돈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숨통을 트이고 지역 경제가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거를 마중물로 해서 경제가 좀 나름대로 활성화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매출이 늘었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소위 이 경제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